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 영상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과학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 특히나 혹은 이제 통합과학을 해봐야지 하고 어떻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진짜 같이 공부해보면서 중학교 과학하고 고등학교 과학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는 부분들을 중학교 때 배웠던 이거야 라고 같이 이어주면서 어떤 도움이 되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해볼까요? 라는 그 제목처럼 진짜 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 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혹은 우리 친구들 약간 좀 궁금한 부분들 조금 생기면 또 물어보고 또 대답해주면서 또 이렇게 계속 영상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날로서 과학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과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음, 어떤 규모적인 스케일로 본다고 하면은 두 가지 기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크냐 작냐, 공간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주 작은 세계, 유전이라든가 뭐 화학 변화라든가 이런 원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분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얘기했었고요. 혹은 우주, 천체, 혹은 지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공간적인 규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시간적인 규모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자극,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다거나 혹은 우리 친구들이 듣고 있는 이 자극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이 자극이 전달되고 더 또 자극이 전달되고 또 그거에 대한 명령이 전달돼 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닫고 이해하고 또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그에 반해서 뭐 지구에서 뭐 해류가 흐른다거나 우주가 변한다거나 요런 것들, 별이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것들 시간적인 규모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천천히 일어날 겁니다. 진화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유전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 굉장히 천천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규모적인 세계관, 규모적인 기준으로 두 개의 세계가 다 관심이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세계들, 원자에서 일어나는 시간 단위들. 근데 원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원자 단위로 가면 갈수록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미시세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나 혹은 우주, 거시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 그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미시세계부터 우주처럼 매우 크고 매우 천천히 일어나는 우주 같은 거시세계까지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얼마만큼의 규모인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주제가 공간적으로 얼마만큼의 규모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 그 기본량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799년에 프랑스에서는 길이라고 하는 단위를 미터로, 질량이라고 하는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그래서 1미터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1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5년에 국제 미터 협약을 체결하여서 이 길이, 질량뿐만 아니라 시간, 전류, 온도, 광도, 몰질량이라고 하는 단위를 기본 양들로서 정립했대요. 그리고 1960년대에는 국제 도량령 총회를 통해서 이 7개의 기본량을 국제 단위계로서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의 기본 단위를 킬로그램, 1킬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길이의 기본 단위를 미터, 1미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시간이라고 하는 단위를 세컨드, 초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하자. 그럼 그 1초라고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것이냐. 어떤 간격을 우리가 1초라고 할 것이냐. 전류,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암페어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하자. 그럼 암페어, 1암페어라고 하는 걸 어떤 기준으로 나타낼 것이냐. 온도, 저거 기억날까요? 절대 온도 할 때 나왔던 단위인데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타내자. 그럼 1켈빈이라고 하는 단위, 1켈빈이라고 하는 그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이냐.
몰 질량, 우리가 아직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만 어떤 원자, 분자의 질량을 나타내는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몰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타내자. 그럼 1몰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광도, 칸델라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그럼 칸델라는 1칸델라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기본 상수를 구하는 실험 방법을 통해서 기본 상수, 물리 상수를 구하는 실험 방법을 통해서 기본량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머지 물리량들은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유도량이라고 하는데요. 넓이, 넓이 우리 알고 있죠? 우리 뭐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미터 곱하기 미터, 길이 곱하기 길이 하잖아요. 미터 제곱으로서 부피 마찬가지죠. 길이 곱하기 길이. 속력, 속력 단위 시간당 미터를 얘기합니다. 단위 시간당 미터라는 건 무슨 얘기야? 단위 시간당 우리가 몇 초 동안 몇 미터 갔어요 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1초엔 몇 미터 갈까요? 이런 얘기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단위를 시간이라는 단위로 나눠주면 되겠죠. 가속도,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거를 중학교 때 살짝 배우고 끝났는데,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속도의 변화량, 정확히는 속도의 변화량인데 아직 우리가 속력과 속도를 구별한 적은 없어서 속도의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속력 혹은 속도가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그러면 그 미터 퍼 세크, 시간 동안 속력이 얼마나 변했어?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 라는 얘기니까 미터 퍼 세크 나누기 또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힘, 우리가 힘의 단위를 뉴턴이라고 나타냈습니다. 근데 뉴턴, 1뉴턴이라고 하는 양은 어떤 양이었냐? 우리가 엄밀하게 배운 적은 없지만 1kg이라고 하는 질량, 1kg이라고 하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의 속도를 1초에 1m/s씩 바꾸는 힘의 크기였거든요. 1N이라는 양이 1kg이라고 하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를 1초 동안 속력을 1m/s를 바꾸는 힘이었어요. 그러면 1kg 질량이라고 하는 단위도 들어가겠고요. 미터 퍼 세크 속력이 미터 퍼 세크였으니까, 그리고 가속도, 정확히 말하면은 1kg이라고 하는 질량의 물체를 가속도를 1m 퍼 세크 제곱을 만드는,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네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었습니다. 단위 부피라는 것은 미터 세제곱이라고 우리가 유도를 했으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되겠네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었어요. 단위 면적, 힘을 미터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근데 힘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으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미터 제곱 나눠주니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이 되겠죠. 농도는 그 부피당, 용액 그 부피당 얼마큼 양이 들어가 있냐라는 거기 때문에 몰 퍼 미터 세제곱이라고 우리가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옛날 얘기 하나 하면은, 대학교 때 선생님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과제를 해줬는데 엄청 안 풀리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대충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수학 얘기는 막 있어. 무슨 값은 다 읽을 수 있어. 값은 읽을 수 있는데 결국에 구하시오라고 하는 마지막 그 양이 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조건이 있겠죠.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이 물체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다. 근데 부피가 몇 미터 세제곱이다. 그랬을 때 이 물체 뭐 밀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뭐 이런 문제라고 칠게요. 근데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무슨 뭐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 물론 쉬운 예를 얘기한 거지만 지금. 근데 밀도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란 단위가 써져 있네? 이거 가지고 맞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기본량, 유도량 왜 구별하는지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넓이 구하는 공식을 막 티립 때 외우는 게 아니라 넓이는 결국에 길이에다 길이, 넓이라는 것이
우리가 맨날 뭐 직사각형의 넓이 하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이렇게 외우지만, 얘가 단위가 미터 제곱이네. 그러면 결국에 기본량 길이를 어떤 길이와 어떤 길이를 곱한 값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단위를 나타냈어요. 이거 어떻게 쓰나요? 측정할 수 있겠죠. 물체의 질량, 길이, 부피 등 어떠한 양을 재는 활동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측정이 꼭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친구들이 뭘 해봤을까요? 컵에 있는 물을 다른 데 옮겨 담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손이 막 떨려요. 제가 부족해서 막 손이 떨려가지고 막 이 물을 좀 쏟았어. 그러면 이제 내가 분명히 옮기기 전에 있던 물은 100ml였는데 100ml였는데 쏟으면서 조금 흘려가지고 이런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혹은 내가 이 컵에 있는 거를 100ml라고 내가 측정했는데 분명히 이 컵에 있는 눈금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혹은 단위가 굉장히 쪼개지지 않아가지고, 나 분명히 100ml라고 이 눈금을 읽었는데 그 사이에 이 미묘한 눈금이 없는, 표시할 수 없는 그 정도 값이어서 이런 오차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측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양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대충 여기가 길이가 얼마큼이니까 저기도 얼마큼이겠구나. 혹은 경험상으로 몇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단위 이런 걸 얘기할 때도 그냥 맨날 미터로 쪼개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양을 측정할 때 그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기준, 측정 표준을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하고 어림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상들을 연구해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읽는 값들은 사실 아날로그 형태일 겁니다. 하지만 이 형태들을 전기 신호로서 산출하고 디지털 정보를 산출하면서 또 우리가 소통하고 혹은 다양하게 이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빛의 광도를 조절하는 것들도 다른 어떤 신호 체계로 전환해 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친구들을 좀 편안하게 얘기한다면 우선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용하면서 금융, 교육, 교통, 의료, 에너지 등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어떤 과학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재상들에 대해서 측정하고 어림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편한 삶들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대체? 우리가 이렇게 연구한 것들 가지고 너네가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활용되면서 금융, 교육, 교통, 의료, 에너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어 라는 어떤 좀 교양적인 얘기 말고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뭘 알아냈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단원이 이제 처음 생긴 단원이라 선생님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궁금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뭘 했느냐, 과학자들이 뭘 알아냈느냐, 이 우주의 시작부터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가면서 진짜 이 통합과학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통합과학 다음 시간에 또 어느 부분을 해볼까요?